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 할 수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사랑, 진솔하게 나누는 누군가의 이야기. 사랑의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연애 고민 상담소 시그널 시작합니다. 예. 반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의 신호를 포착하다 시그널의 MC 미정입니다. 요즘 봄이 찾아와 사랑에 대한 고민이 더욱 많아질 시기에 상대가 나에게 보내는 수많은 신호에 이게 초록불인지 노란불인지 아니면 멈춰야 할 빨간불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연애 상담.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상담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고민 상담을 듣고 싶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ESTP 상담가 중앙대 미컴 이상학번 김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좋아하는 자신 있지만 정작 본인 연애는 못하는 그래도 공감만큼은 자신 있는 미컴 13학번 정다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NFP로서 누구의 고민이든 다 저의 고민처럼 공감해줄 수 있는 은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바람을 타고 날아온 시그널의 팩트 폭격기 미컴 2학번 박현우입니다. 때론 이성적으로 시원하게, 때로는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함께 이야기하듯이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상담가분들과 함께하는 시그널의 일부 바른연애 길잡이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은실님, 일부 바른연애 길잡이는 어떤 코너죠? 네, 이번 코너인 바른연애 길잡이는 저희에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읽어보고 고민 상담을 해주는 코너입니다. 사랑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저희 시그널과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볼까요? 좋아요. 우.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 만큼 MC인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너무 이쁘네요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좋아해. 열심히 티를 내면서 뭐해? 선톡도 하고 아주 사소한 일까지 현황도 많이 공유하고 했습니다. 한 2달? 그래도 매일 연락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그냥 친한 동생인가 봐요. 겹친도 있어서 막 부담스럽게 하고 싶진 않은데 볼 때마다 좋아지는 거 어쩌죠? 도대체 남들 다 하는 플러팅, 꼬시기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싫다고 해도 친구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데 제 욕심이겠죠? 와, 첫 번째 사연부터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상담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쉽지 않죠. 이게 좋아하는데 맞죠.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떨지를 잘 아시는 분한테 혹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어떤지. 맞죠. 저희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는 없고. 맞죠. 아까 사연에 적혀있는 겹친도 있다고 했는데 막상 내가 관심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절을 했는데 겹친들도 알아버리면 뭔가 우리 둘 사이도 어색해질 것 같고 다른 친구들 만나기도 어색해질 것 같고 그리고 썸이란 게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 사이에 선을 넘으면 그냥 친구가 아닌 거야. 어떤 관계에는 진짜 거절해버리면 친구도 못하는 사이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관계도 좋긴 한데 근데 저는 이분이 그냥 제 주관적인 시점으로서 그냥 어장 치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굳이 친구로 지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연에 2달 그래도 매일 연락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2달 연락할 정도면 서로 쌍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들이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달을 그렇게 친했는데도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면은
그쪽에서 친구로 생각하고 그냥 있을 친구로만 가능성도 생각할 있다.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선톡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뭐 재밌는 얘기하면 하하호 해주고 하는 건데도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근데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사연자님의 관점으로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연자님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조금 늦게 온 답장이라도 다 받아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좋아하면 그냥 직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죠. 너무 마음 숨기는 것도 힘들걸요. 친구로 절대 못 지내요. 그래도. 썸도 오래가면 사그라들거든요. 이미 맞아요. 2달이라는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면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막 이 2달 넘게 이제 2달보다 더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 분도 어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이도 저도 못한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직진하시던지 아니면은 끊어내시던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콩닥콩닥했던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현우님, 다음 사연을 읽어주세요. 네, 사연자 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은 아니지만 첫사랑은 제일 사랑했던 사람 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저는 제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뒤늦게 알았지만 이상형도 그 사람과 비슷한 쪽으로 변하는 것 같고요. 제 첫사랑은 펭귄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좋아하는 연예인도 펭귄상이고 현실에서 호감 가는 사람도 비슷하더라고요. 시그널 구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 신청했습니다. 네, 연애하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첫사랑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다 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다. 상담가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데 사실 그 말만 보면은 첫사랑이니까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처음으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솔직히 첫사랑의 의미로 막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은 거의 유치원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유치원 때도 뭐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저도 예전에 전 분들 생각하면은 이게 항상 뭔가 분명히 그 전 애인들을 제가 다 아는데 너가 첫사랑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수작인가라고밖에 이게 가끔씩 안 느껴져서 저는 제 생각엔 자기 기준에서 이런 게 사랑일까 싶다고 생각이 든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첫사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너 첫사랑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먼저 생각한 사람은 무조건 제가 엄청 많이 좋아했던 사람을 먼저 떠올릴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사랑했던 사람 고르겠습니다. 저는 첫사랑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사랑함으로 감정이 바뀌는 걸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람도 첫사랑이고요. 감정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내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알려준 미숙하고 투박한 사랑이 첫사랑 아닐까요? 되게 논리적이어가지고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저 지금 생각이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뭐 대학생 때 뭐 이렇게 성숙했을 때 그런 좋아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처음 본 남자도 신기할 때 저 사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솔직히 여자친구가 바뀌어도 너가 첫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밸런스 게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아님 덕분에 정말 열띤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연 2개가 또 도착하였는데요. 먼저 온 사연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달님,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미련한 사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사가 정말 스펙타클한 미컴 학생입니다. 저에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사귀었던 저의 첫사랑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첫사랑인 만큼 절절하고 찌질한 후회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랑 2년 동안 사귀면서 50번 또 넘게 싸웠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를 반복했는데 대부분의 이별 사유가 남자친구가 집착과 내로남불이 엄청 심했어서 항상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저는 그게 건강하지 못한 연애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계속 다시 사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시험 기간 때 제가 여자인 친구랑 둘이서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 남자친구가 왜 자기랑은 안 가주냐며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남자친구가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일부러 같이 가자고 안 했던 건데 무작정 화를 내는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되는 그 작은 문제를 계기로 제가 최종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치만 그 친구는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집까지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친구가 집을 데려다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전학을 가면서 그 친구와의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왜 끝이 안 났냐고요? 그 뒤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앙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연습실을 빌려 공연 연습을 하려고 홍대에 갔는데 지하철 안에서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희 첫사랑 그 친구였습니다. 아무래도 겹치는 친구가 많다 보니 인천 쪽에 산다는 것만 대충 들어서서 이제는 진짜 마주칠 일 없겠구나 싶었는데 홍대에서 만나다니. 그 친구는 저를 알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를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는 절 보고 나니 아직 트라우마 극복을 못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 비슷한 시기 똑같은 친구가 홍대 연습실을 가던 날 똑같은 장소 홍대 지하철 안에서 그 친구를 또 마주쳤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니까 소름 돋고 총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장은 뛰고 손도 떨리는 저 트라우마 극복이 가능할까요? 이번 연도도 똑같이 마주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분한 사랑을 줬던 첫사랑이지만 이제 그만 그 친구에게 벗어나고 싶어요. 혹여나 이번 연도에 우연히 만나더라도 아무렇지 않고 싶어요. 시그널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연은 진짜 좀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일단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을 때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다는 건 그건 아직 마음이 남아서라기보다는 그때 감정이 너무 감해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감정 동안 몸이 기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면 그건 솔직히 여전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때 상처가 깊게 남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때 너무 아팠던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기억에서 미련한 사랑님을 꺼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지고 싶다는 마음은 느껴지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과의 기억보다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회복해 나갈 건지 그쪽에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이 완전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연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처음 좋아했던 사람한테 데여가지고 그 다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처음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데이고 나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건 저는 솔직히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떤지라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마음의 상처가 큰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또 인연이 어차피 끊겼으니까 언젠가는 잊어야 할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뭐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나의 일상 속에 그 사람이 그 자리 잡고 있어서 잊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완전히 잊는다기보다는 오늘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을 다른 기억으로 덮어보고 아니면 좀 더 나은 기억으로 기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헤어진 순간 그분과는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마주치던 간에 사연자님께서 최종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분은 사연자분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과의 트라우마 때문에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분은 지나간 타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지나간 사랑은 있고 저는 미련한 사랑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고 미련한 사랑님도 진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남는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를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 트라우마를 잊으려고 노력하시면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이 미련한 사랑님께 찾아올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온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이번 사연은 사실 네. 조금 네 번째 사연인데. 아, 그래? 이거 없다. 네, 다음으로 온 두 번째 사연. 진짜 다시 네 번째. 네 번째, 오케이. 네, 다음으로 온 네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번 사연은 사실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한 사연입니다. 사연자 바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만남을 앞두고 있는 미컴 2호 학번 새내기 학생입니다. 설렘만이 가득해야 할 1학년이지만 저에게는 만남에 대해 조금은 슬픈, 조금은 멍청한 사연이 있는데요. 때로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중학교에 진학을 했죠. 그 설레는 마음에 대답하듯 한 친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해지고 싶었지만 그때 찌질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친해질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제 친한 친구 덕분에 그 친구와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친구와 전화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점점 더 친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에게 제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로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저희는 서로 다른 학교에 가도 친하게 지내기로 약속했지만 자연스레 연락은 끊겼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현장체험 학습날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익숙한 전화번호인데? 하고 받아보니 그 친구였어요. 잘 지내냐는 전화였죠. 그날을 기점으로 연락을 다시 하게 되었고 결국은 중1 때부터 시작됐던 사랑이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꿈만 같은 나날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제 외적인 이상형과 딱 맞는 외모, 그리고 귀여운 목소리, 항상 절 생각해주는 해바라기 같은 여자친구였죠.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서로의 삶을 일부러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을 과거의 제가 깨뜨려 버립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죠. 저는 멍청하게 아주 소중한 이 사람을 익숙함에 속아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학교에 소속되었던 다른 여학생에게 한눈을 팔아버렸죠. 그렇게 여자친구에게 점점 소홀해지고 싸우게 되었고 여자친구도 저에게 지쳐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던 날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울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간은 그 애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가 그리운 것뿐이다 하며 큰 아픔 없이 괜찮은 척했지만 한 달이 지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더군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행동을 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더 힘들었겠지만요. 사실 그 이별이 있었던 이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그때를 후회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만났다면 그럴 일 없었을 텐데 하며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 애와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제가 과연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때를 잊을 수 있을지 조언해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공감을 좀 잘하는 편인데 이 사연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공감을 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긴 했어요. 근데 뭐 사람이라는 게 연애를 하면서 권태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보면 내가 권태기를 겪고 있는데 자각을 하지 못했고 그때 마침 내 마음에 들어오는 다른 여자가 보였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나쁘다. 근데 이건 진짜 저희가 사연자님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이미 그 한눈을 팔았다는 게 좀 그쵸. 너무했어요, 여자친구한테. 근데 사연자님도 그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 반성을 하니까 이제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게 저희한테 조언을 듣고 싶어서 보내신 건지 저희한테 혼을 나려고 보내신 건지 모르겠는 사연인 것 같은데 제가 사연을 읽기 전에 한 번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됩니다. 그렇게 미안할 짓을 왜 하세요? 맞지. 조금 그래도 감성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후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이정표가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사연에 지금 만난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셨잖아요. 그분을 만난 경험과 그분에게 느꼈던 후회는 사연자님이 앞으로의 연애에서 좋은 이정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2년 동안 사연자님이 후회하면서 그리워할 정도로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굳이 지금 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잊지 않으셔도 돼요. 나를 후회하고 성장하게 해준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겨두세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성장한 상태로 새로울 만나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후회는 새로운 사람과의 성숙한 연애 속에서 차근차근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냥. 잊지 마세요. 쫓아서 죄송한데 잊지 마세요. 근데 저도 이분 편을 조금 들자면 네? 일단 말해보세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한눈을 팔았다는 게 이제 아직 뭐 진짜 그냥 마음만 살짝 그냥 그니까 되게 괜찮은 친구다. 이게 모르니까 얼마나 한눈을 팔았는지 모르니까 그 정도여서 이제 그냥 여자친구한테 소홀해졌다. 그래서 소홀해졌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제 젊은 시기에 젊었으니까 또 한번 좀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젊은데 학생 때는 뭐 그쵸. 아직 원래 다들 연애 그래서 성인 때부터 연애를 맞아요. 쳐준다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게 있으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편을 들자면 근데 뭐 감성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뭐 팩트 폭격을 하자면 후회하신다 하셨는데 그냥 후회할 짓을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안 되고는 후회해야죠. 이거. 이건 해야죠. 안 하는 것도 웃겨.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제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말한 것처럼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걸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이미 소중한 걸 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만날 사람들한테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소중한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도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니까 그분한테 잘하세요. 진짜 잘하세요.
못한 만큼 그분한테 잘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연인데요. 나린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아, 여기서 사연 써주신 분이 반말로 하시더라고요. 거의 시적으로 써주셔가지고 저도 그럼 한번 반말로, 죄송하지만 반말로 해보겠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이 겹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약간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연인데요. 이거는 고민 상담이 아니라 연애 썰을 들고 오셔가지고 사연자님의 바람대로 이제 사연은 반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애에 관심을 끌려고 한 행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 대답해 주세요. 네, 있어? 네. 있어요. 있어.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만난 그 애는 꽤 예뻤다. 중학교 때부터 얼굴이랑 이름은 알고 있었다. 친구 중에 그 애를 좋아하는 애도 있었고 딱히 접점이 생길 일이 없었기에 따로 별일이 생기진 않았다. 시간은 흘러 그 애도 나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코로나였기도 했고 남녀 분반이기도 했는데도 묘하게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는 어쩌다 그 애를 포함해 3명짜리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나와 그 애, 그리고 둘의 겹친구 A? 우리는 입시 얘기와 연애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 이야기를 다 했다. 둘의 겹친구 A가 내 친구 B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꽤 재미있었다. 근데 상황이 꽤 웃겼다. 어쩌다가 다 같이 친해져서 그 애랑 친구 B가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둘이 하교를 같이 하는 일도 있었다. 근데 질투가 나더라. 그때 내가 그 애를 꽤 좋아한다고 느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은 꽤나 재미있는 일이었다. 지금 와서는 혹시 그게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친해지고 싶은 인간으로서 좋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아니었다. 그때 난 흑심이 가득했다. 이성으로 좋아했던 게 맞다. 그 애랑 더 친해지고 싶어서 한 이런저런 일도 많다. 근데 난 플러팅의 필자도 모르고 흔한 칭찬 몇 마디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온갖 행동의 이유를 솔직하지 못하게 애둘러서 말하다 보니 난 그냥 이상한 애가 되어 있었다. 뭐 어때? 그 애는 날 재밌는 아이라고 불러줬다. 어떻게든 더 같이 오래 있고 싶었다. 자연스레 볼 일이 더 많았으면 했다. 그 애랑 같은 대학에 가고 싶었다. 그 애는 전교 상위권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나보다 몇 등수 더 위에 있었다. 한껏 해이해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좀 말아먹은 내가 그 애를 따라잡을 순 없었다. 격차가 너무 컸다. 이 애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적어도 전교 1등 정도는 해야 했다. 그래서 했다. 존나 열심히 했다. 같이 하기도 해보고 나중에 가볼 대학들은 어떤 곳이지 구경하러 가자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 신청도 하며 시간 낭비를 했지만 오히려 더 힘이 났다. 그 애한테 빠져 지내는 시간 외에는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데 힘을 썼다.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았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합친 내 내신은 1.0이었다. 3학년 1학기 때 전교 1등을 했다. 와, 기가 막힌 상승 곡선. 이거면 나도 너랑 같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해보지도 않았던 수능 공부를 마구마구 하며 최저 기준을 맞췄다.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재시문 면접을 보러 가며 우리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자고 약속 같은 희망을 말했다. 근데 나는 떨어졌다. 면접을 잘 못 봐서였을까? 내 내신이 결국에는 부족했나? 1학년 때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1학년 때 널 좋아하게 되었으면 달랐을까? 그렇게 새해가 되었다. 그 애랑 같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한껏 애썼던 1년이 지났다. 각자 친구들과 첫 술자리를 가지고 와서 한 3일 뒤였나? 우리는 둘이서만 술을 먹자고 약속을 잡았다. 그날은 유독 빨리 취했다. 말했지? 난 플러팅의 풀자도 모르고 흔한 칭찬 몇 마디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날은 말이 계속 새어나왔다. 그 애한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던 예쁘다는 말도 계속했다. 술에 취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내 볼에 올려준 손을 나는 잡았다. 어머. 이렇게까지 좋아해본 사람의 손을 잡는 건 처음이었다.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있었는데 쪽팔리니까 말은 안 하겠다. 적당히 술자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갔다. 기분 탓이었을까? 그 애는 나한테 꽤 가까이 기대왔다.
지금 생각하면 꽤나 이른 시간인 10시였지만 둘 다 같은 동네라 집이 바로 앞이었지만 더 놀면 좋겠다고 그 애가 말했지만 나는 찐따였다. 아쉽게 헤어져야 다음에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하고 다음에도 또 보자 했다. 데려다 주지는 못했다. 그때는 생각을 못했다. 그 애가 가족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에 만나자고 다음 약속을 바로 잡았지만 나는 그때 첫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그 애는 그날 만나지 못한 걸 진짜 빡친다고 말했다. 어느 날엔 갑자기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말렸어야 했을까? 싫었지만 난 아무 말도 얹지 못했다. 뭐 가장 큰 실수라면 얘는 나한테 마음이 없겠구나 하면 낙담하고 나도 고등학교 때 나한테 고백했던 여자 혜씨가 있던 모임에 간 거다. 그날 그 애는 나에게 일본 여행 기념품을 줬다. 나는 씨한테 아무 마음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을까? 그러지 말걸. 서로한테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우리는 그냥 완전 평범한 친구가 되었고 그 애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생기며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게 되었다. 스승의 날에 연락이나 제대로 해볼걸. 잘 지내냐? 나 그래도 너 덕분에 꽤 좋은 대학 나왔다. 고맙다. 이러면서 사연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와, 와, 저 무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정말 그 수능에서 이런 좋아함, 이런 짝사랑, 썸을 탄 게 정말 낭만 있으면서도 결말이 너무 아쉽고 슬픈 사연인 것 같아요. 저희 시그널 프로그램이 아주 널리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도 한마디 해주시죠. 진짜 사랑은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연자분한테 좋은 대학에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으니 저는 이것도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사연 쓰신 분 혹시 문예창작학과 재학생이신가요? 뭐 소설 언제 출판하는지 궁금한데 그럴 정도로 이거는 사연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한 편 본 느낌이네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깊게 빠져서 전교 1등을 성취할 만큼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 사연자분이라면 앞으로 누굴 만나시던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애인이 되실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응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뭔가 되게 이입을 못한 게 뭔가 되게 들으면서도 되게 뭔가 판타지 같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나 싶은 그런 게 많았어서 근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냥 얼른 뭐 후딱 잊으시고 아니면 그냥 뭐 판타지처럼 그냥 한번 연락해서 혹시 몰라요. 아, 혹시 다시 만날 줄 모른다? 혹시 중결등도 했는데 그쵸. 못할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남친이 있으시잖아요. 이분. 네, 아, 그쵸. 맞아요. 남친 있으시다고. 맞아요. 연락을 못할 것 같은데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라면 했어. 아, 이렇게도 열렬하게 사랑했으니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음.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쵸. 혹시 다른 상담가분들은 이렇게 열렬한 사랑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짝사랑이라든지. 일단 CP는 없습니다. 짝사랑도요?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진짜 이입을 했던 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에 살짝 찌들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걸 구했어요. 계속 찾아봤는데 그때 뭔가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오라다 보면 뭔가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절절하게 했습니다. 짝사랑이었지만 너무 슬프게 끝났어요. 왜냐면 저도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이고. 슬퍼요. 그래서 이번 사연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저도 이런 사연자님과 좀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랑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지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문학을 좋아했는데 문학 캠프를 갔는데 그 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됐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는 이제 선생님을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약간 그때 약간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되게 막 그 친구한테 좀 모질게 한 적도 있었고 저도 약간 그 친구는 선생님 준비하고 성적이 또 좋았던 친구여가지고
되게 대학을 잘 갈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때는 좀 성적이 당시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같이 뭐 스터디 카페도 가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에 제가 중앙대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래도 그 친구 덕분에 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오게 되어서 덕분에 좋은 대학 왔다. 사랑을 하다 보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취향이 맞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렬한 사랑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연을 읽고 상담하다 보니까 시그널의 일부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아쉬워. 정말 오픈 사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 2부도 1부만큼 재미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사랑은 계절처럼 흘러갑니다. 봄에는 설레는 눈빛이 피어나고 여름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뜨겁게 자랍니다. 가을엔 익숙함이 찾아오고 겨울엔 조용한 거리만이 남죠. 썸에서 연애로, 연애에서 권태로, 그리고 이별까지. 사계절이 지나며 사랑은 자라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느 계절에 머물러 있나요? 이번 코너는 바로 연애의 사계절입니다. 이 코너는 연애의 흐름을 계절에 빗대어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썸, 연애, 권태기, 이별까지 4가지 테마를 순서대로 나누어 함께 얘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연애의 봄, 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썸.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죠. 근데 이게 또 애매해서 어렵잖아요. 맞아요. 연락은 자주 오고 말도 잘 통하는데 딱히 사귀자는 말은 없고. 진짜 썸은 거의 고난이도 눈치 게임 같아요. 나만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플러팅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관심인지 그냥 친절인 건지.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칭찬해도 혹시 오해하려나 싶을 때도 있어요.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제일 중요한 건 대화 온도 같아요. 말을 자연스럽게 오가야 썸도 이어지죠. 그리고 리액션. 상대방 말에 리듬을 맞춰주면 그게 진짜 큰 호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 플러팅까지 해봤다 한 거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거 있었어요. 이제 뭔가 주고 싶은데 반에서 그 친구한테만 주면은 너무 티나니까 오. 반 전체 걸 사왔어요. 어머. 와, 와 대박. 반 멋지다, 전체 걸 아까워. 근데 그러면 플러팅이 아니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이걸. 그럼 혹시 전반 걸 다 준비했는데 그분한테만 특별한 걸 주셨는지. 2개. 오. 이거 플러팅이네. 와 대박. 그런 거. 오. 혹시 다른 분은? 제가 받았던 거를 얘기해도 오, 네. 좋아. 저는 되게 감동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픈 날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제 집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돼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 앞에 약봉지를 두고 그냥 갔더라고요. 와. 그냥 나오라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 아픈데 괜히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집 앞에 두고 간다 이러고 스윗하다. 약봉지를 보내놓고 갔는데 그게 되게 스윗걸. 기억에 남네요. 인기 많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플러팅인 줄은 모르겠는데 그 제 첫 중앙 동아리를 들어갔을 때 일인데 그때 제가 뮤지컬 동아리 했었거든요. 근데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딱 처음 만났어요, 둘이. 근데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쳐다봤는데 서로 이제 막 쳐다보는 게 이게 쳐다보는 게 플러팅이 될 수 있을까요? 플러팅이죠. 플러팅이죠? 많이 플러팅이죠. 봤으면. 그쵸? 그쵸? 아니 거울로도 쳐다봤어요. 오. 플러팅이죠? 그건 좀 무서운데. 저기요. 거울로 봤는데 눈이 마주쳤나요? 네, 마주쳤습니다. 플러팅이시. 플러팅이었군요. 그리고 저는 제가 관심 가던 분이 향수를 좋아했어요. 맨날 향수 뿌리고 다니고 뭐 향에 대해 이것저것 아는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향수를 일절 안 뿌리고 다니거든요. 향에 민감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어머. 와. 그냥 자연스럽게 다녔는데 그분이 그걸 캐치하고 너 오늘 향수 뿌렸네? 향 되게 좋다. 캐치를 했구나. 설렜습니다. 난 바로 결혼 오. 결혼 각이죠. 각이죠. 그리고 보통 플러팅 할 때 같이 본인의 취미가 있으면 취미를 같이 하자고 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드 타는 게 취미였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취미였는데 이제 막 플러팅 멘트 보면 나랑 고양이 보러 갈래 그런 멘트 있잖아요. 저 저는- 그거 있어요. 나랑 스키 타러 갈래? 그래서 나랑 보드 타러 노들섬 갈래 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보드를 타러 노들섬에 갔고 커플이 되었죠. 혹시 현재 진행형인가요? 그리고 요즘에 새내기들 단톡방에 미팅이랑 꽈팅도 진짜 많이 올라온 시기잖아요. 네. 그럼 새내기들한테 미팅이나 꽈팅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실 거 있으실까요? 근데 미팅 같은 거 안 해봤는데. 저도 아직 근데 들은 게 있다면. 저는 꽈팅을 나가봤는데 오. 꽈팅을 나가면 하는 게임들이 약간 여러 개가 있어요. 맞죠. 그 중에 그 소지품 게임이란 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항상 소지품 오는 게임. 이제 고민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꽈팅 나갔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과연 이 소지품 중에서 저 사람이 여기 내건 소지품이 무엇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약간 진짜로 이어지고 싶다 하면 슬쩍 물어봐야죠. 혹시 힌트 좀 주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오. 소지품 게임이 되게 둘이서 이렇게 나가기 좋은 그런 게임인 거. 그러면 혹시 꽈팅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 대 다수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같이 나갔으면 같이 나간 친구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또 눈치 싸움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소지품 게임을 한다고 치면 걔한테 다른 소지품 지어줘야죠. 제가 가져오고 선점해야죠. 약간 깃발 뺏기 하듯이 이거 내 거야 이러고 넌 저거 가져가. 넌 저거 가져. 방력 있다. 친구 포기? 절대로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쉽지 않은데요, 친구 포기. 아니면 정중하게 부탁을 한번. 아니 너 얼만큼 좋아하는데? 나 이만큼 좋아해. 저 미안한데 네가 먼저 빠져줄래? 난 오늘밖에 없어. 아니 너 연애 몇 번 해봤어? 난 한 번도 없어. 다일님은 꽈팅 나가보셨어요? 저는 없죠. 아무래도 음. 없는데 그냥 소개팅 오. 이런 거는 그냥 소개팅도 사실 뭐 그런 거 아니고 어쩌다 보니 뭐 이쁜 친구 있냐 했더니 부를까?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인데 근데 남자 기준에서는 뭔가 관심 있다 하면 이제 뭐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구렌다라서 만지고 온다던가 좀 떠 있어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오거나 아니면 뭐 모르겠어. 전 관심 있는 사람 없으면 그냥 막 나가는데 좀 옷 매무새 가다듬고 아니면 뭐 솔직히 술 마시면은 좀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향수 다시 보충해주고 그런 거 저는 그런 게 좀 미팅에서 플러팅이라 생각을 해요.
그 새내기 분들이 되게 지금 연애 엄청 하고 싶으실 텐데 그쵸. 대학교 와가지고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일단 과시 씨는 좀 힘들 것 같고 쉽지 않아요. 과시 씨는 정말 쉽지 않죠. 과시 씨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추천드리는 건 중앙 동아리 들어가면은 연애하기 진짜 좋거든요. CC라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쿼팅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 애프터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남성분들 애프터 신청할 때 음식집 데려갈 때 제육집 이런 거 안 되세요. 첫 만나면 무조건 약간 양식이나 일식 약간 늦어 분위기 좋은 데로 데려가세요. 약간 웨이팅 많은 곳. 안 어, 돼요. 아, 웨이팅 많아도 안 돼요. 안 돼요. 감자탕. 예약을 애프터에 성수 감자탕이요? 와, 맛집인데. 그건 이제 차차 좀 알아가본 다음에 데려가야지. 근데 잠깐. 근데 꽈팅에 대해서는 여자분들의 꿀팁을 못 알려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의 꿀팁이 안 나가봤는데 저희 다 안 나가봐서. 근데 저는 만약에 친구 만들러 간 거면은 그냥 광대시 타다 친구 만들고 오는 게 나은 것 맞아요. 같고 재밌게 즐기시다 오세요. 맞는데 갔는데 아 진짜 저 사람 정말 내 거다 싶으면은 적극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괜히 애매모호하게 행동했다가 뭐 어장 관리한다느니 뭐 남미세나느니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갔다가 까여도 적극적인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죠. 꽈팅 얘기하니까 약간 상담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저희가 꽈팅 나가면 캐릭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명이 나가면 누구 하나는 되게 말 많은 광대 역할을 해주고 네. 누구 하나는 약간 조용히 있는 역할을 해주고 누구 하나는 약간 리액션 담당을 하는데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꽈팅을 나갔다면 그 3가지 성격 중에서 어떤 성격이 제일 호감인지 알고 싶어요. 와 저는 근데 제가 말을 많은 걸 좋아해가지고 재밌는 사람이 전 좋아요. 말 많은 사람. 아 광대. 네, 전 광대 짓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나 오늘 힘들었어 아니면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들려줄까 이러면 진짜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리액션 부자가 좋습니다. 전 잘생긴 사람이요. 아니 그건 얼굴. 선택지 없어요. 얼굴은 근데 없어요. 이게 광대도 일반 광대랑 호감형 광대가 있거든요. 호감형 광대는 이제 또 애프터 신청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광대여도. 그래서 일단 전 잘생긴 사람이요. 그러면 애프터를 받으려면 잘생겨야 된다. 케바케죠? 쉽지 않네요. 근데 솔직히 잘생긴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재밌다. 맞아. 얼굴이 재밌다. 그럼 남자분들은요? 궁금해요. 저는 리액션 담당을 제일 좋아해요. 음. 약간 리액션 해주시는 분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리액션 담당인데 예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애프터 신청해가지고 저랑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좋아요. 양식 좋아요. 봉골레 좋아하세요. 바로 좋아요. 멘트 나오게 되는. 근데 그 리액션이 막 너무 미치도록 하는 리액션이면 그거는 좀 너무 과한 리액션이면 별거 아닌 농담에 진짜 이러면서 그럼 이제 감자탕 먹으러 가야죠. 그럼 이제 감자탕. 오케이.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다일님은요? 저도 이쁜 사람이요. 네. 뭔가 조용한데 이쁘면은 되게 분위기 있는 것 같고 좋은데 이쁜데 리액션 좋으면은 와 리액션도 좋네. 리액션도 좋네. 광대 역할을 하시면 와 이쁜데 외향적이네. 외향적이다. 와. 오케이. 그럼 결론은 잘생기고 예뻐야 한다. 최고긴 해요. 남자분들은 그냥 사실 잘 씻고 그냥 잘 섬유유연제 몇 번 뿌리고 나가시면은 평타는 친다. 맞아요. 자기 관리 잘하시면은 다 어떻게든 연애하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썸은 결국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누군가와 마음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 아닐까요? 썸을 지나면 드디어 연애가 시작되죠. 여름처럼 뜨겁고 활기차게. 연애 초반엔 진짜 하루하루가 특별하잖아요. 같이 걷는 길도 밥 먹는 것도 괜히 설레고. 근데 남녀가 연애에서 기대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락 빈도나 표현 방식. 여성분들은 남자들에 비해 디테일에 민감하고. 근데 남자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의 방식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틀린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데이트 코스도 각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전 조용한 카페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액티비티 좋아하고. 데이트 코스, 연애 태도. 남자분들은 왜 그래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니 남자분들은 정말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막 약간 저희가 원하는 여자들이 원하는 그렇게 행동을 못 해줘요. 근데 저는 진짜 남자 입장에서 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말을 해줘야 알아먹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말을 먼저 하지. 말을 안 해주면 아니 몰라요. 근데 봐봐요. 만약에 뭐 서운한 게 생겼어. 서운한 게 생겼는데
나 나름대로 티를 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봐달라고 티를 냈는데 알아봐줘가지고 이제 말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제가 보통이 여자 달라요 이거는. 제가 좀 달라가지고 만약에 서운한 게 있어요. 근데 티를 냈어. 그러면 너 서운한 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뭐가 서운해?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걸 알아줘야죠. 아, 그걸 알아줘야죠. 아니 뭐가 서운한지도 모르는데 대충 괜찮아? 뭐가 뭐 이렇게 위로만 해주는 거. 근데 우선 미안해 한마디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사그라드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거의 절반은 사그라져. 진짜. 아니던데. 아니에요? 뭐가 그래요? 미안한데가 나오잖아요. 진짜요? 뭐가 이게 미안해라고 하면 그래서 그게 왜 미안한데가 나오던데. 아 정말요? 아 저랑은 좀 내가 다르시네. 미안해 이러면 여자분이 뭐가 미안해? 남자분이 내가 다 미안해. 이것 봐 오빠는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잖아. 네, 한국 여성분들은 좀 약간 코난이랑 연애하시는 게 신신 안정이 되지 않을까.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요 진짜. 아 어렵긴 하죠.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만약에 연애를 하다가 개인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너가 뭘 하고 있고 누구랑 있고 뭐 밥 먹는다면 뭘 먹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도 있고 나는 내 개인 시간을 가지는 건데 굳이 하나하나 너한테 보고해야 돼? 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나 이거 먹고 있고 나 지금 몇 분 뒤에 저기 갈 거고 뭐 할 거고 이렇게 세세한 거 필요 없고 그냥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밥 먹으러 갔다. 뭐 어디 갈 거면 어디 간다까지는 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개인 시간이어도 내가 얘가 대체 뭘 하고 뭐 하고 있고 뭐 하는지 내가 몇 시간이 지나도 모르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맞아요.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나 그건. 연락을 진짜 그냥 연락만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자 보냈는데 갑자기 와 3시간 동안 말이 없다? 이러면 좀 불안해지거든요. 전. 저도. 저는 근데 그거 같아요. 가기 전에 미리 말을 해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알게 되게 얘기를 하는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미리 통보를 얘기해주면 얘가 뭐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약간 여자들 입장에서 덜 불안하잖아요. 근데 얘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물어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면 이게 먼저 말을 안 해주는 걸 보니까 살짝 킹키는 게 있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더라고요. 나중 가서 얘기하면. 그것도 맞아. 근데 생각하니까 화나네. 그 게임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게임할 때 여자친구가 연락을 보내면 또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살짝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연락을 받잖아요. 오히려 여자 쪽에서 더 서운해요. 왜냐 인정.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으면 남자가 게임에 집중하느라 대답을 잘 못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니 너 게임하느라 나한테 이렇게 대답 제대로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더 서운해 하던데. 근데 살짝 남자 게임하는 그런 생각해요. 저희도 사실 게임할 때 혼자 하지는 않고 보통 친구들이랑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랑 좀 비유를 하자면 여성분들 카페 가서 이제 여럿이 막 떠들고 있는데 연락 보기 힘든 것처럼 남자들도 게임하면서 막 떠드니까 아니에요. 연락 보는데요? 아니 진짜 칼답해요 칼답. 진짜. 근데 내가 만약에 저희 친구였으면 안 서운해. 나랑 얘기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술 마시는데 막 휴대폰 보면 전자파 냄새 나다 하잖아요. 그쵸. 네 저희도 마실게요. 그러니까 뭐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술자리에서 뭐 얘기를 하던지 친구를 맞은편에 앉혀두고 내가 폰만 하고 있으면 친구 입장이 뭐가 돼요?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죠. 말이네, 근데 말이네, 나는 진짜 어. 열심히 내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리액션을 받고 싶은데 나는 그냥 남자친구랑 톡만 하고 있어. 와 음. 서운하다. 근데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여자들이 칼답을 한다 해도 남자들은 칼답 안 와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몇 분 동안 리액션 해주고 다 하면은 얘는 몰라요. 제가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답장을 했고 안 했고 몰라요. 만약에 상대 쪽에서 칼답을 했으면은 그게 리액션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잘못한 게 맞는데 어차피 상대방이 20-30분 뒤에 연락이 올 거니까 그거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럼 남자가 만약에 나 게임 좀 할게 하고 연락 안 하는 건 괜찮나요? 근데 저는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게임을 할 때 진짜 30분 안에는 꼭 답장을 해줘요.
왜냐면 30분에 게임이 끝나거든요. 와 씨.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 다 개인이 시간이잖아요. 개인의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뭐 나 어디 가서 뭐 게임 좀 하다 올게 아니면 친구 만나서 술 좀 마시다 올게 이러면 한 2-3시간 답장 없어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게임까지는 오케이. 그럼 게임 1시간 뒤에 오케이. 근데 술 마실 땐 진짜 아니잖아요. 그냥 술 마실 친구랑 땐- 마시는 건데. 동성 친구인데. 동성 친구여도. 근데 저는 술 마실 때 오히려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말하고 있는데 또 답이 올 거 아니에요? 응. 나도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이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했다가 답장 와서 신나게 봤는데 갑자기 또 막 1-2시간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난 오히려 그냥 가서 아예 연락할 수 있을 때 연락하는 게 저는 좋다는 쪽이긴 해요. 진짜요? 미정 빨리 말해봐. 나 혼자 반박하기 힘들어. 저 중립 지킬게요. 저도 중립. 그럼 저도 중립. 예. 그래서 저희 둘의 싸움인가? 뭔가 들으면서 설득이 돼. 그러니까 감동. 뭐 1차 갔어, 2차 왔어, 3차 왔어, 이제 3차 끝나고 집 갈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저는 만족. 근데 이게 남자들이랑 뭐 아니 성향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술자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동성 친구랑 갔더니 이성은 절대 안 되겠지만 동성 친구랑 갔어도 연인 간의 사이에 연락이 만약에 일을 하는 거고 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다른 놀러 갔을 때 1-2시간 연락 안 되는 거는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사바사. 사바사. 사람 많이 네, 저는 만났으니까 맞춰야죠. 진짜 그냥 그쵸? 친구랑 술 마시러 나간다 이러면 재밌게 놀아 이러고 집에 갈 때 연락해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막 마셔 취했어 취한 상태로 연락해도 괜찮아요? 만취했나요? 네. 재밌게 놀라면서요. 재밌게 놀면 이제 많이 마셔줘야지. 재밌게 노는 건 맞는데 만취. 근데 뭐 또 본인 마음이니까. 오. 취해서 집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집에 집만 들어가면 되죠.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연락 두절이면 진짜요? 집에 가서 나 집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잘 도착했구나 이러면 마음 편하게. 진짜. 나 도착했어가 정글자로 나 도착했어가 아닌 나 그거 내가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도 괜찮아요? 만취면은 귀엽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서로 맞춰가는 마음이고 연애는 결국 대화고 배려인 것 같아요. 인정. 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권태기를 마주하는 것 같아요. 처음처럼 설레진 않고 대화도 줄고 뭔가 익숙한데 심심한 느낌? 근데 그게 꼭 끝의 신호는 아니에요. 익숙함도 관계 한 모습이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더 단단해지는 커플도 많아요. 특히 장거리 연애나 꽃신 커플들은 권태기가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생활이 다르고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더 노력도 필요해요. 이럴 때 예전 추억을 꺼내보는 것도 좋아요. 초반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권태기 안 오셨어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ROTC라 장교인데 장교라서 2년 4개월을 가거든요 군대를. 근데 제가 2년 4개월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장교를 가면은 2달을 GP를 가요 2번. 그럼 2달 동안 아예 연락은 할 수 있지만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이번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납니다. 와 네. 축하해요. 축하드려요. 진짜 기다리면서 엄청 싸웠어요. 저 어느 정도였냐면 시간에 갖자는 말도 나왔을 정도로 싸웠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몸이 멀어지니까 뭐 마음이 멀어지는 건지 뭐 익숙해져가지고 소중함을 잃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장거리나 곰신이면은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 생각 어떠세요? 저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전역을 했는데 제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 갔다 오기까지 다 기다려줬거든요. 우와. 안 된다. 어떻게 안 헤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여자친구는 약간 제가 군대를 갔더라도 약간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할 거 잘 찾아가면서 오히려 좀 독립심이 강한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독립심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오히려 장거리나 아니면 꽃신 같은 그런 연애를 할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영향을 진짜 안 좋은 받으니까.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저희 둘 다 군필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꽃인 곰신 결사 반대이긴 한 편이긴 해요. 저는 해본 입장으로서 그냥 사실 뭐 하고 결혼하면 제일 좋죠. 근데 전역하는 순간 그 순간 남자한테 부담으로 결국 돌아오게 돼 있고 이제 여성분들은 잘 뭐 보편하는 거 아닌데 결국엔 전역했으니까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어쩔 수 없이 차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많이 싸우고 헤어진 커플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냥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저는 곰신꽃이라면 호구다 저 그렇게 많이 호구인 얘기를 해요. 건가요? 그 노래도 그거 있잖아요. 사랑의 바보. 저는 사랑의 바보. 전 진짜 궁금한 게 그 영장이 나오면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기다려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헤어지는 게 맞는지. 저는 근데 상황이 좀 다른 게 제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너는 군대 가서 철 좀 들어와야 된다. 너 지금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오히려 군대를 안 가고 여기서 계속 더 사귀면 오히려 싸워서 헤어질 것 같다. 그래서 너는 군대 가서 약간 조금 더 군대 가면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너가 약간 해온 연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군대에서 생각을 할 시간이 많으니까 좀 바뀌어서 나오면 오히려 군대를 갔다 오면 좀 더 수월하게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그래서 얘가 헤어질 각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나 했는데 근데 훈련소 때 계속 편지 써주는 거 보고 얘는 진짜로 내가 바뀌어서 나오길 원해가지고 군대를 간다 했을 때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줬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고마웠던 것 같아요. 멋지다. 혹시 성숙한 연애. 연상인가요? 동갑입니다. 오. 저는 이제 사실 썸 타고 연애하기까지의 그 시기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미 저한테 썸 탈 때부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몇 달 뒤면 군대를 간다. 그래도 괜찮냐 했을 때 제가 괜찮다 해가지고 사귄 거였거든요. 본인이 택했네. 네, 제가 택한 거라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약간 분들이랑 이제 육군, 공군 분들이랑 좀 다른 게 장교다 보니까 사실 주말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봐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갈 때만 해도 여자친구 있었는데 말 꺼내실 수 있으세요? 이 얘기 아니, 저는, 괜찮으세요? 저도 딱 가기 한 2주 전에 딱 원래 헤어지자고 했다가 근데 뭐 괜찮겠냐 해서 그냥 조금 서로 얘기를 해서 잘 얘기가 돼서 다시 만나서 군대를 갔다가 2달 만에 헤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헤어지자 했던 이유는 뭔가 내가 그 고립된 곳에 있으면서 그 친구한테 집착을 하나 자신이 없다. 왜냐면 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결국엔 내가 힘들 것 같고 내가 할 것 같은 조금 집착을 할 것 같으니까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헤어지자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왜냐면 결국엔 둘 다 기다리는 입장이라서 둘 다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전. 근데 진짜 딱 한마디만 하자면 권태기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몇 년을 사귀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설렘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설렘 원래는 연애하면서 설렘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오래 사귀면서 설렘이 지속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렘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권태기는 위기가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일지도.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절이 바뀌듯 조용히 끝나기도 합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단어죠. 특히 갑작스럽거나 이유 없이 멀어진 이별은 더 아프죠. 최악의 이별은 설명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이른바 잠수 이별? 이별에도 예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감정이 식었다고 해도 마지막엔선 해야죠. 맞아요. 잘 헤어지는 것도 결국에 사랑의 일부니까요. 여러분은 잠수 이별이랑 환승 이별 중에 뭐가 더 최악이에요? 저는 잠수요. 저는 환승이요. 저는 당해본 거 한승이라 잠수 쪽으로 갈게요. 반응을 어떻게 할지. 예전에. 예전에. 은실님은요? 저는 잠수 이별이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왜냐면은 저는 사실 환승 이별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을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 새끼가 날 버린 거다 하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잠수는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연락을 하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잠수 이별이.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진짜 너무 슬플 네. 것 같아요. 환승 이별은 뭐 제가 환승을 당한 거니까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택했으니까 넌 진짜 나쁜 새끼야 하고 마음 편하게 끊어버릴 수 있지만 잠수 이별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연락이 없어지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제 마음도 점점 타들어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환승이 나을 것 같은데 약간 T의 입장에서 보다면 헤어진 순간부터 어쨌든 남이잖아요. 근데 환승 이별은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화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쟤랑 헤어지고 쟤는 딴 사람 만나네 이러면 좀 화나잖아요. 근데 이제 잠수 이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저는. 환승 이별 당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환승 이별 당하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좀 항상 문제점을 먼저 저한테서 찾아보는 편이라 왜 내가 뭐가 못났지? 저 사람보다? 오히려 좀 뭔가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제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좋은 계기로 생각이 돼서 오히려 잠수 이별이 와 없네? 없네가 아니라 어딨지? 가 돼서 또 사실 잠수 탔다가 다시 연락 오면 그것도 그거대로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잠수 이별이 좀 더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잠수 근데 환승이 확실히 저는 환승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잠수는 결국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끝을 다른 사람한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게 잠수다 알게 되는 것도 만약에 친구라면 너 얘랑 연락돼? 라고 했을 때 연락이 된대. 그러면 결국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잠수 이별인데 환승 이별은 그냥 내 앞에서 대놓고 환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욕도 할 수 있고 그냥 친구들이랑 가서 술을 마시든 뭐 마음에 욕을 하든 뒷담화를 하든 다 할 수 있는데 잠수 이별은 결국엔 나만 더 피폐해져 가고 나만 더 힘들다가 끝나는 이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잠수 이별은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사귈 때는 진짜 진심으로 연애를 하고 사랑했는데 막상 헤어짐을 다짐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돼요? 그냥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과거 연인이랑 좋게 헤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나쁘게 헤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좋게 헤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근데 나쁘게 헤어지면 그냥 걔를 엄청 시원하게 욕하면서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좋게 헤어지면 좀 많이 생각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게 좋게 헤어지면 미련이 남아서 네. 다시 만나요. 제가 그래서 3번을 다시 만났는데 와. 결국에 다시 헤어졌었어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차라리 나쁘게 헤어졌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좋은 이별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것도 맞죠. 아. 좋은 그 이별 쉽지 않죠. 장거리라서 이제 우리들 사이에 뭔가
많이 만나지도 못하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이래서 좋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싸우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이별.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제 장거리라도 자기가 좋으면은 정말 좋아하면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저도 나라 대 나라로 해봤어요. 대박. 3개월에 한 번씩만. 와. 결국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헤어지든 결국엔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냥 자기 합리화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진짜. 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너가 나쁘다라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이별? 사실 군대에서 헤어지는 것 자체도 결국엔 좀 더 자유롭고 싶고 그냥 기다리기 싫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말이 좋다. 좋은 이별은. 근데 솔직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별이라는 게 없는 게 뭐 상대방이랑 우리 뭐 이러니까 헤어지자 해서 거기도 쿨하게 그래 헤어지자라고 했어도 결국 자기 친한 애들한테는 욕하게 돼 있어요. 좋은 이별은 그냥 자기의 욕심이 아닌가. 뭐 서로 말로만 좋게 헤어진 거여도 좋은 이별이라고 쳐줍시다. 아, 뒤에서 욕해도 이해해주고 이별이란 게 뭐 다 그렇죠. 네, 이별은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얘기 누군가의 마음에 가볍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얘기 누군가의 마음에 가볍게 닿았으면 좋겠네요. 연애가 처음이라 서툴러도 그 시절만의 설렘은 꼭 기억에 남잖아요. 사랑이든 설렌이든 괜히 어렵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내 마음 먼저 챙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연애든 설렘이든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다가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사랑을 겪고 있는 여러분께 작게나마 공감이 닿았기를 바라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시그널이 닿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 끝.